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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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없이 좋은 화가 그림쟁이 김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니들이 배호를 알아? 6번째입니다. 넘버 6. 육목단 김지미. 예. 오늘 이야기는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 역시 이 위대한 명곡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흘 밤낮을 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녹화하는 장소가 삼각지입니다. 한강대로 164번지 일대 한강로 일가가 삼각지 로타리 부근입니다. 여러분, 자, 이 사진 한번 봅시다. 흑백 사진이죠. 자, 보세요. 한국 최초의 고가도로 1967년 건설해가지고 1994년에 철거한 고가도로입니다. 자세히 보면 알지만 좀 입체교차로답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된다 이래가지고 1994년에 철거한 그런 삼각지 고가도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변했나? 짠짜자잔 보세요. 무려 40여 층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여인이 춤추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입니다. 2001년 11월 14일 제가 용산구청에 건의해가지고 용산구 문화체육과에서 이거를 건설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거대한 이 빌딩이 들어서기 전인데 이거 하고 나니까 이렇게 용산구 한강로 삼각지가 이렇게 화려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자, 자세한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2001년 11월 14일 건설이 됐고 이거는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만드셨는데 노래와는 약간 안 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상태 작곡, 이인선 작사, 배호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입니다. 용산구 삼각지 지나가다가 자세히 이태원 쪽으로 바라보시면 이 모습이 보일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 팬들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찍고 또 기념을 하고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는 1967년 2월에 발매돼가지고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도시에서 먼저 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서 드디어가 아니라 드디어 서울에도 태풍의 눈으로 다가와 폭발적인 대히트를 하였습니다. KBS 가요 베스트에 연 20주 동안 연속 1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가요계는 그 당시 1964년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대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66년에 최희준의 하숙생이 1년 내내 히트 쳤습니다. 하숙생은 이제 KBS 드라마였는데 저도 연속곡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67년 돌아가는 삼각지의 공전의 히트이자 완전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니던 학교에는 현관에 운명은 자기가 만든 것이다 이런 게 3년 내내 써 있었습니다. 운명, 저는 솔직한 말해서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운명을 만드는 건가, 망치나 톱으로 만드는 건가, 나무로 만드는 건가, 쇠로 만드는 건가. 운명,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거랍니다. 여러분, 운칠기삼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운명이 70%, 기술이 30%, 또 노력이 30%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배우님은 1967년 최고의 인생의 가장 큰 빛을 발하는 대히트가 친 돌아오는 삼각지가 히트를 쳤는데 그 해 곧바로 또 인생의 가장 아픈 중병이 걸리게 됩니다. 신장염. 어떨까요? 그 운명일까요? 숙명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이 잘 만들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배호님의 어머니 김금순 씨 말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잘 먹어가지고 체해가지고 그런 병이 시작이 됐다는데 저는 뭐 병에 관해서는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신장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당시 참 배우가 신장염이 증세가 심해가지고 청량리 위생병원에 돌아가는 삼각지가 막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순간에도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입원을 했습니다. 외로운 병상에서 KBS 라디오에서 가요 베스트 10에 올랐다는 기쁜 소식이 왔지만 히트곡과 함께 자신의 병이 위중이 되어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이거 입원하기 직전에 배호님과 그 작곡자 배상태님이 이 곡을 알리기 위해서 발이 부르틀 정도로 각 방송국마다 다니면서 동분서주 노력을 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노래도 워낙 좋았고 노래도 워낙 잘 불렀고 그래서 돌아가는 삼각지가 마구 히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와가지고 괴롭기만 했죠. 당시 하루에 50통화 내지 60통화가 팬레터가 왔답니다. 그러면 우체부가 뭐 맨날 투정거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배호님의 히트는 하늘이 찌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가수 남진이 울려고 내가 왔나 히트되었고 색스포너 기록윤 씨가 일본에서 활약하다가 귀국해가지고 패티킴과 결혼해가지고 막 난리 브루스가 났었죠. 뭐 그 두 분에 의해서 또 히트곡도 계속 나왔고 또 윤복희 아시죠? 윤한기 씨 동생. 이 사람이 미국에서 굉장히 활약했어요. 그때 아주 귀엽고 쬐끄맣고 그런 분들이 세 분이서 코리아 키튼즈라는 그런 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라스베이거스에서 굉장한 히트를 쳤던 걸로 라이프지에서도 저는 봤습니다. 당시 라이프지는 굉장한 시사 잡지로서 전 세계를 휩쓸던 타임즈 뉴스위크와 함께 라이프지는 주로 사진 위주였는데 거기서 커다란 사진을 봤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 전에 성공한 사람은 이제 김 시스터즈, 또 김보이스, 이난영 씨의 이제 자제분들이죠. 그분들이 김시스터즈가 히트친 이래 두 번째로 코리아 키튼즈로서 윤복희가 활약을 하다가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당시만 해도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무릎이 보이면은 저놈은 지집에 바람났구나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무릎이 20cm까지 올라가는 그런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으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시 박정희 철군 시대 때인데 저 머리 깎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좀 놀고 있던 아이라서 머리를 이만큼씩 길렀었죠. 그래가지고 뭐 닦기 직전이었는데 파출소 앞에 지나가면은 야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를 깎는 게 아니라 여기를 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에다 숭둥숭둥 썰어가지고 이봐라 임마! 이래가지고 돌려보냈고 미니스커트도 무릎 위에 20cm 자를 들고 다녔어요. 야 아가씨 come here 이래가지고 cm 20cm 넘으면 구류 살렸어요. 3,000원인가 그래 하룻밤 그 자고 벌금 3,000원 내고 저도 나왔었습니다. 이랬던 시절인데 1967년 9월에는 돌아가는 삼각지 말고 제2탄에 또 대박이 터집니다. 그게 무슨 곡인가 하면은 배상태 작곡 안개 낀 장충단 거리입니다. 장충단 공원. 근데 사람들이 장충단 공원이라고 하는데 배우님도 첫 번째 녹음했을 때는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거 장충단 공원. 예, 여기는 무슨 장소인가 하면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이 조상님들을 모시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장충단.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던 재단이 있는 그런 곳인데 공원이 돼가지고 아주 아기자기하게 남산 바로 밑에 그 장충체육관 바로 옆인데 잘 꾸며져 있어요.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 또 히트를 쳤습니다. 그 당시 이 노래는 돌아가는 삼각지가 20만 장이 팔리고 또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이 무려 50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 당시 LP판으로서 그 정도 팔렸다 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500만 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좀 사는 집이 전축이 있었고 뭐 그랬지. 우리 같은 서민들은 앞장에서 얘기했듯이 스피커 달아가지고 그냥 이 동사무소에서 틀어주는 대로 그냥 하루 종일 음악이면 음악, 뉴스면 뉴스 저 들려주는 대로 고맙습니다 하고 들었을 때인데 전축이 있는 집에서 거의 다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30만 장이라면 안개 낀 장충단공원 50만 장 팔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할까. 당시 입원했던 성바오로 병원에서는 청량리 지금도 있습니다. 그 위생병원이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의사가 길어야 4년, 짧으면 3년밖에 못 삽니다. 라는 얘기를 김금순 여사님에게 말씀했답니다. 그런데 배우에게 차마 말을 못했는데 나중에 배우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러나 돈 벌겠다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이미자 씨 남편이 이지활이라는 분인데 당시 67년도에 극장쇼의 제1인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경영의 귀재인데다가 공연예술의 아주 선각자이면서 리더였습니다. 한국에. 그래가지고 배우님을 스카우트해가지고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전국에 한번 휩쓸어보자 이래가지고 그해 11월 호남 지역을 한 달 예정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제대로 설 힘이 조차 없었죠. 간신히 한 곡을 부르고 나면은 무대 뒤에 대기실에서 두루누워 있고 또 호흡이 현찮아 가지고 다음 순서로 해서 맨 마지막에 부를 때도 있고 이렇게 무리한 공연을 계속해 가지고 환자는 더욱 힘들었죠. 그러나 배우님이 거절할 수 없는 게 병원 약값을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저작권이 나오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음반이 팔리면은 레코드사에서 그냥 다 수입이 됐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병원비 벌어야죠. 동생하고 엄마에 대한 생활비도 벌어야죠. 참 4대 독자로서 좀 기구한 운명으로 가난한 예술가로 또 슬픈 가수로서 몫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고통이 심한 환자를 극장쇼에다 세워가지고 흥행하여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가지고 배우님은 치료를 했었는데 그때 이 아시아 레코드사에서 그 두 가지 음반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레코드사는 순식간에 대회사로 바뀌었어요. 구멍가게였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돈 5천만 원에 가까운 당시 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답니다. 경제적 역으로 갑자기 이 형편이 피었죠. 병원비도 되고 또 생활비도 되고 집세도 내고 사골세방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루하루 보냈는데 조금 나았습니다. 그해 말에 12월 달에 연말 MBC 방송에서도 나오고 또 여러 특집 프로에서도 많이 나가서 출연료도 조금씩 벌고 그랬는데 부산 모자원에서 피난 시절 1년 동안 전심도 굶고 배우님이 뒷산에 가가지고 냄비 뚜껑하고 드럼통을 두드리면서 배운 드라마 음악적 수업이 김관빈 선생님에 의해서 김광빈 악단에서 보조 드럼으로 하다가 드디어 배우와 그의 악단 시절이 끝나고 이제 개인 음반으로 출세가 시작이 되었는데 8년을 점심을 못 먹었더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174에 65kg면 그렇게 뭐 건장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당시 174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180에 넘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고등학생들 평균 신장이 173이라고 하는데 50년 전에 173은 이건 할리우드급이고 역대급이잖아요. 대단한 미남 배우, 미남 가수, 배우. 당시 친했던 동료로는 정훈이, 문주란, 김상희, 김세례나 박재란 같은 여가수가 있었고요. 남자 이 가수로서는 남진하고 이상열이가 특히 친했다고 합니다. 또 후배 가수로는 그 당시 영국 가수 최고로 히트치던 가수가 한 사람이 있어요. 딜라일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자가 바람 피우는 데릴라인데 딜라일라로 또 발음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그 딜라일라를 번역해서 부른 조영남이가 후배로 또 배우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후에 고이듬해는 영화도 나왔어요. 돌아가는 삼각지가. 이 삼각지, 저 삼각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명예롭고 참 감동스럽습니다. 배우님이 이런 참 명곡을 남긴 곳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는 삼각지 영화가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은 김희라고 여자 주인공은 문희였습니다. 자, 삼각지 노래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래비.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가 아까 참 보셨구나. 노래비를 보셨는데 지금 현재 또 보여드릴 거는 이게
노랫말을 가지고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150호의 커다란 그림, 오일로 그린 그림인데, 뭐 노랫말에 나오는 그 여인이고요. 또 이 외로운 사나이가 고가도로 옆에 이제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2009년 8월 29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배호 만남의 광장을 저들이 조성해가지고 배호 팬들이 또 돈을 모아서 이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또 그렸고요. 이 그림 앞에 이 조각을 보십시오. 얼마나 또 배호님과 흡사합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중간에 오시면은 배호 만남의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린 배호 모습과 또 어떤 그 유명한 조각가들께서 해주신 모양의 배호님 동상입니다. 청동으로 좀 고급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4, 5천만 원 든다고 해가지고 FRP로 했습니다. 1,100만 원 가지고서 그림과 또 의자와 조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있는 돈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만든 배호 만남의 광장이죠. 이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배우 팬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국의 산재한 배우 팬들, 배우 사랑회, 또 배우 총연합회, 배우 기념사업회 모든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아주 뿌듯했습니다. 배우 팬으로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제가 배우에 관한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우님에 관한 또 업적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뭐라고 써있죠? 배호길, 용산구 한강로 일가 이면 도로에 배호길을 제가 용산구청에 건의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솔거, 여기 화가들이 많으니까 솔거길도 만들자 뭐 이렇게 했는데 배호길이 채택이 돼가지고 배호 1길에서부터 배호 5길까지 참 멋진 길로 돼 있었는데 최근 이상하게 그 뭐 무슨 길 이름 한강대로 뭐 무슨 길 이래가지고 그게 없어졌어요. 참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배호님이 총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29에 1942년생 1907년 2007년 11월 7일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수총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배우님 묘소에 가가지고 2014년 11월 5일 경기도 장흥 신세계공원묘원에서 영혼 결혼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2002년 5월에는 배우님 사망하신 지 30년에 제가 회갑잔치를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배우님에 관한 배우광이기 때문에 갖가지 행사를 했었는데 배우님의 영혼 결혼식 때 산소 모습 제가 또 이렇게 치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벤트에 또 강하잖아요. 배우님 노래 한 200여 곡을 가사를 한지에다 적어가지고 바람에 펄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멋진 배우님의 영혼식을 거행하는 동안 하늘에는 까마귀 서너 마리가 우리 머리를 빙빙 돌면서 쟤네들 뭐 하나 배우 팬들이 배우를 추모하면서 저렇게 배우 영혼식을 하는구나 하고 쳐다보는데 저는 배우님의 영혼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쁘기도 하고요. 또 영혼 결혼식 하기 전에 제를 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제도 드리고 또 팬들이 이렇게 들고 배운 노래를 가사를 하나씩 이렇게 들고 배우님의 묘지를 한 10여 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배운 노래 이것저것 했었죠. 잘 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님의 기념사진 묘소 앞에서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여기 돌아가는 삼각지 노랫말이 보이죠. 이쪽에는 보면은 두매산골 배우님의 첫 곡 두매산골 노래비가 있습니다. 경기도 장흥 신세계공원묘원 우리 배우 팬들은 죄송하지만 조상의 묘보다 더 자주 갔습니다. 자, 짜자자잔 이분이 누군가 하시면은요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당공원 배우님을 세기의 명곡 세기의 대스타로 만들어준 배상태 선생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연식이 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제가 좀 약간 뽀송뽀송하죠. 배호님의 그 형님 내지는 보호자 역할까지 했던 배상태 선생님
이분의 말로는 마지막 병원비를 배상태 선생님이 지불하고 퇴원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호님의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는 배호님과 배상태 선생님이 녹음실에 가가지고 녹음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또 유명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뭔가요? 제 김수영하고요. 이쪽에 그 윤석한 고문님, 우리 배호 협회의 참 정신적인 지주 윤석한 고문님께서 방송에 출연했을 때입니다. 2001년 11월 가요무대 배호 40주기 특집 김동건 아나운서와 또 배호협회 회장 김수영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 들고 있죠. 약 5분여 동안 배호협회의 활동 모습과 또 배호님을 어떻게 기리며 배호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즐기느냐에 대해서 김동건 아나운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프로가 인터뷰를 잘 안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감히 김동건 씨와 한 5분여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또 그 뒤에 또 방송 탔습니다. 2012년 11월 18일 KBS 1TV 그때는 41주기 기념 일요 스페셜이었습니다. 배호님에 관한 가인, 위대한 가인, 돌아온 가인 배호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지만 왼쪽에 그 윤석한 고문님이 계시고 오른쪽에 김수영 회장님이 출연해가지고 방송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 했었고요. 그 방송에 나왔던 배호님의 라이브 모습 이거 또 그다음에 배호님이 이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르자고 배상태 씨가 찾아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프로에 나왔던 건데 배호가 이불을 쌓아놓고 45도 각도로 누워있는데 내가 이렇게 불렀어요. 숨결도 막 치고 호흡이 곤란했었는데 돌아가는 삼각지를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42주기 특집 부르의 명곡 제가 이제 배호협회 회장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저를 계속해서 앵글을 잡는데 좀 쑥스러웠습니다. 또 그 부르의 명곡 2부에 또 출연했습니다. 2012년 11월 24일 배호 41주기 추모 특집에서 저희 배호협회로다가 배호협회 회장 김수영이 찾아갔었습니다. 사정없이 좋은 화가, 사정없이 좋은 배호팬, 배호광 이렇게 해서 배호, 니들이 배호를 알아? 6번째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배호협회에서는 배호 생신을 앞둔 4월, 춘4월에는 전국 정통 트로트 가요제를 개최를 하고 또 가을에 9월과 10월쯤 해가지고 전국 배호 모창 가요제를 합니다. 올해는 2017년 9월 16일 삼각지에서 전국 배호 모창 가요제를 합니다. 배호 팬들 많이 오셔가지고 배호의 영혼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배호님의 혼을 다시 재현해 주십시오. 배호님의 위대한 명곡, 수많은 아름다운 곡을 다시 불러서 배호님의 세상을 다시 한번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9월 16일 전국 배호 모창 가요제에 많이 출전해 주시고 다음 니들이 배호를 알아 7번째를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준비 잘 해가지고 다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정없이 좋은 화가 배호광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이바이.